불란서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한국 모델과 한국 영화 배우 그리고 한국 그 자체에 미쳐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바로 루이비통인데요. 작년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디올에서 2022년 가을 겨울 디자인 방향성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패션쇼 행사를 한국에서 진행하더니 올해는 루이비통이 한국, 그것도 서울 한강을 가르는 잠수교에서 가을 패션 흐름의 초안을 잡는 패션쇼를 세계 최초로 진행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단순히 패션쇼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런웨이에 서기 위해 글로벌 탑티어 모델들이, 그러니까 해외 출장 온 날씬쟁이 모델들이 서울에 미리 입국해 한식부터 한국 술문화와 밤문화까지 아주 진하게 한국을 즐기고 간 모습까지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루이비통의 패션쇼 진행으로 읽어보는 한국 패션 산업의 현 주소와 깡마르 모델들이 대체 한국에 와서 무슨 생각으로 삼겹살을 즐기고 노래방은 왜 찾은 것인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사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사실 루이비통의 한국 사랑은 패션계에서도 유별나다고 할 정도입니다. 특히 루이비통의 아트 디렉터인 니콜라 데스키에르는 한국 여배우 배두나와 각별한 우정을 자랑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일상적으로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영감을 주고받는 등 친구 이상으로 영감을 주고받는 관계로도 유명하죠. 그래서일까요? 그는 늘 기회를 만들어 한국을 찾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에 와서 꼭 들른다는 강남의 한 식당에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수년간 연속으로 미슐랭 최고 등급인 3스타를 받은 국내 최초의 한식당인 이곳은 그의 아지트라고 하죠. 그런데 웬걸? 루이비통 최고의 디자이너 입맛은 이번에 무대에 선 모델들과도 찰떡궁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쇼에는 많은 해외 탑 모델들도 참여했는데요. 패션쇼를 빛낸 해외 모델들은 한국에서 머무른 일상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경복궁이나 올리브영, 종로 등 서울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긴 했지만 이들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한식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만큼 당연히 이들도 한식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요. 먼저 모델들은 종로의 한 고깃집을 방문해 원조 한국식 바비큐를 맛봤습니다. 몸매 관리가 생명인 모델들도 어쩔 수 없이 무장 해제했을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직접 삼겹살을 굽고 고기를 가위로 자르고 소주까지 원샷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모델들은 이번 일정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면서도 쇼가 끝난 직후부터 늦은 밤까지 2차로 서울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덴마크 출신 모다 투가드는 자신과 동료들의 SNS에 택시를 타고 올림픽대로, 광화문 등 서울의 주요 밤거리를 구경하는 모습을 시시각각 업로드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일부러 한글 간판이 있는 색이 쨍한 곳에서 멋들어지게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남기기도 하고 군대에서 입던 깔깔이, 그러니까 방상 내피로 리폼한 치마를 입고 한껏 멋을 내고 포즈를 취하는 등 즐거운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뒤에 본 건물은 금연 건물입니다. CCTV 녹화 중 고품격 풀옵션 원룸텔, 부동산 컨설팅 등 다소 당황스러운 내용이 가득한 배경이지만 이들 눈에는 한결이 귀엽고 예뻐 보였던 모양입니다. 또 다른 러시아 출신 모델 마샤 스코코바는 소문으로 듣던 대로 한국어를 모른 채로도 편하게 서울 나들이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시내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외국인들에게 유난히 사랑받는 삼청동 길을 돌아다니며 간만에 따뜻한 햇볕을 즐긴 것에 이어 석가탄신일 준비가 한창인 조계사도 방문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던 모델 중 모델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주목받은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2001년생 미카 슈나이더인데요. 이번 루이비통 패션쇼에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등장해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기도 했죠. 그런 그녀는 이번 한국에서의 출장을 온갖 먹부림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도쿄와 모스크바 등에서도 거주한 적 있는 일본계 프랑스인인데요. 동양적이면서도 서양인의 선을 동시에 지닌 독특한 분위기로 모델 세계에서도 모델들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느다랗고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 또한 섭식장애를 겪을 정도로 절식을 생활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출장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온 것처럼 SNS에 끊임없이 음식 사진을 올렸거든요. 오죽하면 팬들까지 깜짝 놀라 그래도 되는 거냐 라고 할 정도였죠. 심지어는 동료들을 꼬셔 고깃집, 그러니까 코리안 바비큐 집에 가서 날이 춥다 라며 장난치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밤문화를 진하게 즐겨야 한다며 노래방에 들르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려 그녀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호불호가 갈린다는 청국장에도 도전합니다. 그러다 청국장의 낯선 향이나 맛은 신경도 쓰이지 않는 듯 맛있게 먹던 그녀가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멸치가 통째로 보이자 낯선 마음에 멈칫했던 것이죠. 결국 아랑곳하지 않고 한 그릇을 싹 비웠지만요. 삼겹살을 먹을 땐 소주 한 잔 곁들여가며 가장 열심히 먹은 사람도 미카 슈나이더였다고 하니 그녀 역시 우리는 몰랐던 한식 마니아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패션쇼는 한국의 패션계에서 어떤 위상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상징이었습니다. 한 브랜드가 남은 한 해를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발표한 대형 행사였으며 최신 유행 최접점에 있는 모델들이 한국 문화를 어떻게 즐기는지를 간접적으로 지켜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루이비통이 이렇게까지 공들여 한국에서 대형 행사를 진행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트 디렉터가 한국 여자 배우와 친해서만은 아닌데요. 놀랍게도 세계 3대 명품 브랜드로 불리는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등 한국에선 매년 매출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지는 브랜드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수 자체로는 엄청난 규모가 아니며 오히려 한국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비용, 세계적인 건축가가 참여한 플래그십 스토어 건설 등 비용이 많이 나가는 이벤트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해외 명품 업체들은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서울을 떠나게 될 경우 주류에서 벗어났다는 브랜드의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서울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서울이 세계 패션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한데요. 이 때문에 헐리우드 배우 클로이 모레츠와 윌 스미스 아들은 물론이고 K-팝 스타와 배우들, 영향력 있는 유통사 사장들까지 한데 불러놓은 쇼를 준비했던 것이죠. 실제로 세계 패션계에서 한국의 입김은 상상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단순히 한국인들의 명품계의 큰손이어서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 대중문화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정호연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모델들이 세계적인 패션쇼 무대에 서는 일이 잦으며 전 세계 어떤 매장을 가더라도 그녀들의 모습이 매장 한켠을 장식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한국의 미가 세계적인 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쫙 찢어진 눈에 깡마른 몸이 특징인 즉 서양인들 시선에서 동양인에 대한 선입견이 담긴 이미지의 모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더라도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한국인 여성의 모습을 자랑하는 모델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는 건데요. 패션쇼에서의 성공 역시 신기함의 연속입니다. 그때 그 시절 산울림의 아니 벌써가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정호연이 오프닝을 장식한 루이비통의 패션쇼는 구성부터 장소까지 정말 신비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은 세계 명품들이 한국에 물들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할 정도였죠. 그런 패션쇼를 진행한 것이 패션 산업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패션쇼는 단순히 모델들이 무대를 걷는 것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실생활에 입고 다니긴 난해한 옷을 입고 무표정으로 걷기만 하는 행사라고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전 세계 패션 시장의 한 해의 장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초대형 세계적 행사입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볼 수 있듯이 패션쇼는 그야말로 전 세계 명품 패션 디자이너, 잡지사, 모델 등에겐 엑스포인 셈이죠. 그런데 루이비통은 그런 대형 행사를 한국에서 연 것입니다.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물론 이를 두고 한국에서 명품 소비가 늘어나 장사하려는 것이니 자부심 가질 필요 없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현재 문화적 위상을 상징하는 일이며 이는 단순히 숫자로 계산될 수 없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세계 문화의 수도가 된 서울, 한국의 문화적 파급력은 우리 사이에 어떤 부정적인 인물들이 길을 쓰고 평가절하하려고 해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멋진 저력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멋지고 깔끔하게 입는 우리의 복식 문화가 건강하고 든든한 우리의 한식 문화 모두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